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언론 오징어 게임 한국의 최신 문화현상이란 제목의 기사를 AFP통신을 인용해서 전하고 있어 살펴보고, 해외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오징어 게임은 프라임타임 에미상 자격이 있으며 넷플릭스는 TV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란 제목의 게시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오징어 게임이 히트할 때는 오징어 게임의 내용에 충실하며 이야기를 따라갔다면, 이젠 오징어 게임의 히트가 한국 문화 전반에 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것 같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오징어 게임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 해외 매체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고, 결국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자리 잡고 있다는 방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는 프랑스 언론이 AFP통신 기사를 인용해서 내보낸 것인데, 기사가 참 잘 정돈된 느낌을 받습니다. 일단 기사부터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양극화된 사회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시각인 넷플릭스의 데이트 오징어 게임은 팽팽한 줄거리, 사회적 우화, 타협하지 않는 폭력을 결합하여 세계에 진출할 최신 한국 문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빚이 많은 이주노동자, 탈북자 등 남한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불가사의한 상황에서 456억 원의 상금을 놓고 전통 어린이 게임에서 경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배한 플레이어는 죽습니다. 순진한 어린 시절의 오락으로 만들어진 최종 결과는 높은 생산 가치와 호화로운 세트 디자인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지 며칠 만에 넷플릭스의 최고 경영자는 이 프로그램이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드라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K-POP 센세이션 방탄소년단과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으로 대표되는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모습입니다. 비평가들은 한국의 배경에 관계없이 이 드라마의 주제와 자본주의의 병폐에 대한 비판은 모든 곳에서 관련이 있으며, 두 배는 글로벌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관련이 있으며 유비쿼터스 매력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윤샤론 미국 노틀담대 한국학 교수는 개인의 행복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며, 전 세계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2월 한국에서 제작된 시리즈와 영화의 올해에만 5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공동 CEO인 테드 사란도스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한국에서 제작되고 전 세계가 넷플릭스를 통해 시청하는 놀라운 한국 콘텐츠와 사랑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강력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장르와 형식을 통해 한국 스토리텔러들과 계속 투자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전쟁, 빈곤, 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점검을 받았으며, 예술가들은 권력, 폭력 및 사회적 문제를 탐구하여 이에 대응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더 많은 외국 관객을 확보한 활기찬 문화 현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 K드라마는 아시아 텔레비전 관객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한국 영화가 유럽 영화제에 수상하기 전에 K-POP은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팬층을 형성했으며, 기생충은 한국 영화의 주류를 차지했습니다. 봉준호 작가의 오스카 수상작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 현대사회에서 빈곤의 의미를 탐구하며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사악한 풍자입니다.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은 10년 전 대본을 완성했지만 투자자들이 꺼려하고 너무 피비린내 나고 낯설고 난해하다며 자금 조달에 실패했습니다. 감독의 전작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성적 학대, 국제 입양, 장애 등의 주제를 다루었고, 그의 첫 번째 TV 시리즈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를 포함하여 오늘날 한국인의 정신을 형성한 여러 충격적인 집단적 경험에 대해 분명히 언급합니다. 블라디미르 티오노프 오슬로 대학교 한국학 교수는 AFP에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비교적 빠르게 그리고 최근에 매우 불평등한 사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97년 이전보다 이제 사회적 이동이 훨씬 덜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프로그램을 여러 언어로 더빙 및 자막 버전으로 제공하여 잠재 고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 영화학과 브라이언 호 교수는 이 영화가 거의 100개 국가에서 인기를 얻었다는 사실이 서구 관객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서구 관객들은 오랫동안 외국 미디어를 빈곤 묘사와 연관시켜 왔으며 이는 후진국을 내려다보는 방식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의 독특한 점은 작품의 빈곤과 계급 불평등을 묘사하면서도 한국의 기술적이고 영화적인 현대성을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오징어 게임은 프라임타임 에미상 자격이 있으며 넷플릭스는 TV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란 레딧 게시글의 해외 네티즌 댓글 반응입니다. 굉장하다. 사실 그게 궁금했는데.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정말 벽을 허물고 미국에서 주류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나는 평균적인 미국인이 영어가 아닌 외국 미디어를 기꺼이 소비할 의향을 과소평가한 것 같습니다. 영어로 된 다크를 친구들과 봤습니다. 전체 줄거리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자막의 모든 단어를 읽어야 하는 대신에 정신없이 보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자막을 선호하지만 때로는 TV를 보면서 레딧을 스크롤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같아. 나는 정기적으로 자막 미디어를 소비하고 많이 즐기는 것이지만 분명히 드라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TV를 보면서 다른 일을 할 때 더빙을 볼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더 많은 컨텐츠가 열립니다. 자막과 함께 본 다크는 더 낫지만 더빙 없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더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와 입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저를 좌절시킵니다. 나에게 더빙의 큰 문제는 더빙 목소리가 드라마에 나오면 오디오에 비해 너무 작게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나는 단순히 좋은 사운드 믹싱으로 된 더빙을 본 적이 없습니다. 더빙은 영화가 아닌 프로그램의 도달 범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막이 있는 것은 절대 보지 않지만 오징어 게임은 본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드라마를 볼 때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평소에는 계속 듣고 따라할 수 있는데 보고 있지 않으면 자막을 읽지 않기 때문에 계속 되갚는 것이 싫습니다. 예를 들어 먹는 간단한 행위, 한 입 먹을 때마다 음식을 내려봐야 하는 경우 눈을 돌리는 순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먹거나 읽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 문화의 특유의 감성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는데 외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적인 느낌이 가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완성 후 영화를 상영했을 때 관객들의 반응이 모두 비슷해서 만국 공통적인 주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모두 자본주의라는 같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봉준호가 말하는 기생충의 성공담. 한국 문화는 일본이나 중국 문화보다 서양 문화와 크로스오버가 훨씬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디오 미디어 감독과 편집 및 촬영 스타일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할리우드적입니다.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단순히 재미를 세계와 공유하는 개방적 접근 방식이고 그들의 엔터테인먼트와 문화에 대한 사랑을 이용하여 소프트 파워로 사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중국은 자신의 오락을 다른 세계와 공유할 필요가 없고 즐길 중국인이 많고 일본은 정치적으로 더 이상 고립주의자가 아니지만 여전히 그들의 문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훨씬 더 엄격한 일본 저작권법은 많은 미디어가 온라인에서 쉽게 공유되고 이야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것이 J-팝이 현재 K-팝만큼 크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접근 방식과 그들의 문화적 유사성보다 그들의 문화를 세계와 공유하는 데 관심이 있는지 여부에 더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흥미롭다. 초창기 할리우드는 일본 영화를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영화 산업이 어떻게 품질을 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드라마의 한국적 부분을 빼면 여전히 연기, 촬영, 작사, 음악이 적절했고 의상 부분 또한 그냥 훌륭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리지널 더빙을 선호하지만 영어 더빙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랍습니까? 일본 미디어는 80년대부터 서구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비영어 미디어를 소비하는 것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거나 일본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런 것에 비해 한국 미디어는 서구로 전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서구에서 K-팝 음악의 인기 상승이 한국 미디어를 더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고 소비하는 데 기여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영화와 TV에서 많은 사회적 분열과 문제를 다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생충, 설국열차 및 오징어 게임은 서로 다른 사회적 계층을 재생하는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회정의와 부의 불평등은 이제 서구의 빨간 버튼 주제입니다.
접근성과 다양성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외국 TV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고 오징어 게임 드라마는 우리의 표준 TV 시스템 외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선하고 새롭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TV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독특하다고 느끼는 것에 굶주려 있습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다른 이야기의 비유와 스타일이 있으므로 고유성이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나는 한국 영화 TV가 지난 몇 년 동안 천천히 추진력을 얻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설국열차, 악마를 보았다, 올드보이, 괴물, 기생충 등을 보았습니다. 매체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국제적 매력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미국 인구의 상당 부분은 히스패닉계이지만 라틴계 미디어는 실제로 주류 미디어로 진출하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의 컨텐츠가 해외에 많이 상륙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훨씬 작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생산 품질이 실제로 서구와 대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주제는 에미상인데 정말 다양한 K드라마 문화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더빙과 자막에 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것만으로도 봉준호 감독의 1인치 1원이 본격화되는 듯 합니다. 또 댓글 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인들이 중간중간 다른 인종처럼 섞여 들어와 일본 문화 이야기를 하면서 한류 문화에 숟가락을 올려놓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일본인들도 K-팝, BTS, 블랙핑크, 또 K-영화, 기생충, K-드라마, 일본 내에서 인기였던 이태원 클래스가 히트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러다 말겠지 하며 생각하다 오징어 게임의 히트에 조금은 속된 말로 현타가 온 듯 합니다. 제가 해외 댓글 반응을 번역할 때마다 가짜 외국인 가면을 쓴 일본인들도 적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오죽하면 저러겠냐라고 웃으면서 넘겨도 되겠지만 조금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이번 오징어 게임은 한류가 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